예, 안녕하십니까. 사람인 HR 연구소의 최승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람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커리어 플랫폼으로서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에 관련된 구인사와 구직자 간의 매칭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사람인의 경우에는 2014년도 AI 랩이라는 국내 최초의 랩을 만든 이후에 2022년도 HR 연구소 등을 설립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미래 기술과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실시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AI의 기술과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돼서는 굉장히 산업계 전반적으로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나눴고, 또한 기술에 관련된 트렌드는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선, 또한 제가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 미래 일자리에 관련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향후에 우리 미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에 관련된, 또한 조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좀 관련된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저 역시도 여기에서 해답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러한 기술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에 관련된 부분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또 순간순간의 빙하기적인 투자에 여력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여건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AI 기반되어 있는 산업적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세 가지의 변화에 관련된, 특히나 2023년도 우리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세 가지 이해적인 측면들을 놓게 본다면, 첫 번째로는 그 오픈 AI에 기반되어 있는 생성형 AI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산업적 구조와 기술적 구조에서 AI가 우리가 PC를 사용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디비주얼, 즉 학생들도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도 또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도 AI가 좀 더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오픈 AI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AI, 생성형 AI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AI의 언어, AI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가 생성형 AI에 관련된 활용을 하더라도 그 AI의 어떠한 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적인 결과값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로직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AI와의 소통적 기술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나 뭐 일어, 뭐 영어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 20년, 30년 후에는 기계와 우리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영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AI에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의 잡에 있어서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코비드-19 이후에 우리의 조직 환경,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조직 환경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환경들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도 변화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의사결정 구조 과정이나 사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도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디지털 환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어 있고, 다양한 그 워크플레이스가 시공간을 넘어서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은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비대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팀워크 속에서 어떤 협력적 과제들을 도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했었죠. 또한 모든 실시간적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위임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었었고요.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대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실시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비대면적인 환경과 네트워크적인 초연결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조직 문화나 우리의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첫 번째 일하는 방식이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 그 다음에 동료 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대면과 수많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비대면 아니면 이메일, 기타 등등의 플랫폼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양한 그 B2B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피스 관련된 워크 관련된 플랫폼들, 솔루션에 관련된 기술 발전 등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하고 있죠. 두 번째, 매니지먼트 방식도 굉장히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탑다운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계층적 구조에서 결정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 다양한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조직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성과평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관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웍에 있어서의 과제 수행 방식에 있어도 과거의 KPI나 MBO를 넘어서 뭐 OKR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계속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죠. 또한 근무 장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아마 재택근무가 코비드 19 기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조직 방식과 업무 활용,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경험했던 AI라는 환경 속에 AI에 기반되어 있는 기술적 환경의 시스템적인 충격에 의거해서 어느 때보다 속도가 필요로 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업무에 있어서 범위와 깊이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 앞으로 미래에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 일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I 시대 일에 있어서 재정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적 환경, 그 다음에 구성원, 업무 환경, 그 세 가지적 관점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적 관점에 있어서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인간과 로봇은 과거의 로봇과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인간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이러한 인간의 보완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AI와 로봇 시장이 로봇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는 생산 공정 같은 경우도 자동화 라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인력들이 생산 관련된 기술의 인력들이 코칭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관리 감독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 기술은 인간이 배제되어 있는 생산 공정에서 독립적인 구조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기술들에 있어서의 발전들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워크의 개념 자체가 재정립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자동화 혁신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화에 따라서 우리가 여유에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더욱더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유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창의적 사고, 창의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직무적 관점의 재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성원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과거의 현재에서는 조직 간, 그 다음에 기업 간, 조직에 있어서의 충성,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가치 구현의 인적 자원의 인성과 역량에 포커싱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재들이 재정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죠. 기술과 전략을 기반으로 한 인력에 있어서의 재정의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기업이 적정하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재의 부족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조직과 이러한 인력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인력 과부족 현상, 특히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고 AI나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딥러닝 등의 이러한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 인력 부족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글에서도 그 AI 관련된 인재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스카우트에 관련된 플랜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지금 실리콘밸리 IT 기업들도 감원 열풍이 상당 부분 있지만 이러한 AI라든지 초디지털 관련된 미래기술 인재들에 대한 확보 역시도 인재 전쟁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에 관련된 정의들이 하나의 산업의 관점, 그 다음에 이 사람에 있어서의 하나의 뭐 인력을 충원한다라는 인력적 관점에서 인적 자산의 관점에서 휴먼 캐피탈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재에 대한 재정의도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업무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이브리드로 계속적으로 변화될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가상 공간을 경험을 했고 재택적 환경에서 우리가 생산성적 측면에서 그만큼 큰 로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코비드-19 시절에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나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의 니즈 자체는 이제 계속적으로 가상 공간에 관련된 니즈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할 것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사항들이 요구됨에 따라서 최근에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강제적으로 이제 강행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형태적으로 구성원의 니즈와 사용자의 니즈가 최적화돼 가지고 접점을 찾는 이런 하이브리드형인 업무 환경들도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과거 대비해서 과거에는 정말 처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인재에 대한 재정의에 대한 부분은 조직에 대한 로열티 내지는 야근이 굉장히 중요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구성원들이 워라밸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 몇 년 전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의 워라밸에 관련된 측면들을 기업에서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사회적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죠. 자, AI 시대 그럼 조직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산업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60년대부터 아니면 이제 최근까지 물론 IMF를 통해 가지고 벤처 붐을 하면서 약간씩은 변화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기업들이 이끌었던 모든 구조 자체는 과거에 뭐 부과제를 변형해서 팀제, 대팀제, 소팀제, 뭐 워킹그룹제 아니면 뭐 프로젝트 조직제, 뭐 예를 들어 매트릭스 조직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이름의 점층적인 변화와 시도들은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측면들은 계층식 구조였죠. 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인적 자원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 자체가 공채에 기반되어 있는 인적 자원들이 되어 있고 인력의 수급 현상에 있어서의 인력 충원 요청을 할 때도 몇 년 차 정도의 규모의 인적 자원을 뽑아달라는 HR 부서 쪽에 요청이 돼 있어서 그 경험에 기반돼 있어서 공백적인 자원을 퍼즐링 형태로 해서 충원하는 형태가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팀 내에서도 파트들이 형성이 되고 그 파트 내에서도 계층적인 구조 형태로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상부에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 내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최근에 다양한 스타트업의 이제 붐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 코비드-19를 경험한 디지털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애자일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자일 조직이라는 게 사실상 이거는 뭐 제 정의가 없습니다. 저도 인사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기업에 맞춰서 굉장히 유연하게 조직 구조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애자일 조직 형태인데 즉 과업 중심적의 조직이 각 펑션별로 유동성 있게 계속적으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거죠. 매트릭스 조직 형태도 운영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단위별로 조직이 운영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형태까지는 이제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선형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업 문화에 관련된 리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각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 진단을 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MZ세대 조직 문화와 아니면 조직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의 부여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사생활적인 측면,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가치, 여러 뭐 보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조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조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권한에 대한 니즈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처럼 우리가 큰 단위별로 의사결정 구조 과정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의사결정에 관련된 리스크 포인트들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조직 구조 자체가 상위권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권한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과감하게 인파워먼트를 하고 그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리더를 육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나선형 조직 구조의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 나선형 구조에 맞는 미래 시대의 일자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아니면 선진국에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AI가 은행원을 대체한다, 5년 내에 14,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AI 일자리 습격의 현실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AI로 위협받는 일자리 27%, 뭐 금융, 의료, 법률, 정말 지금의 호황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보상 수준을 받고 있는 포지션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 현실화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미래 시대 일자리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판단했을 때 미래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권한 그리고 창의적 사고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재정의하자면 모든 직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결정입니다. 우리가 언제 일을 시작해서 언제 끝내고 또한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모든 매 순간마다 결정의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결정은 뭐냐면 바로 책임과 연관된다는 거죠. 그 책임과 연관, 이 인간의 직관력이 얼마큼 산업에 유지가 되고 기여를 하냐에 따라서 일자리의 방향성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직관력에 기반해서 일상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AI라든지 새로운 뉴노멀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에 의거해서 대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즉 인간이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이 직관력에 기반되어 있어서 어떠한 사항을 부닥쳤을 때의 창의적 사고가 얼마큼 요구되어 가는가에 기반되어 있어서 2x2 매트릭스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과연 능동적이냐 아니면 반응적이냐, 그다음에 과업지향적이냐, 사람지향적이냐에 따라서 일자리의 범위는 향후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드린 거니까 이 직무가 향후에 반드시 AI로 대체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적인 측면이고 앞으로 어떻게 AI 기술이 발전되고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발전되며 산업 환경이 어떻게 발전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하게 변수로서 작용될 수 있고 결과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이제 그 PwC라든지 아니면 옥스포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제조업이나 아니면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뉴 AI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일자리에 있어서의 감소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뭐 BCG나 아니면 맥킨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컨스트럭션 분야 자체는 AI 쪽에서 기술이 들어갈 수 영향력이 좀 미진하다라고 이렇게 또 나타나는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과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그 해외 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제조, 그 다음에 물류, 파이낸셜 서비스 등에 이제 순차적으로 미래의 AI 기술이 우리의 미래 일자리에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의외로 예상외로 퍼블릭 서비스하고 인디지블 서비스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영향도가 좀 덜 준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디지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위 구성 자체가 아무래도 적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의 파급력이 아무래도 적게 있을 수밖에 없고, 퍼블릭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책임이 항상 따르고, 저도 이제 그 과거 공직에 있어 봤지만 이 퍼블릭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철저하게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결과의 값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 합의체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AI 뉴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개입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변화의 특성을 간단하게 놓고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자리의 기본적인 특성이 얼만큼 인간을 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 지향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본연적인 직무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직관력이 요구되는 직무인가, 인간이 AI 기술에 의거해서 영향을 덜 받는 직무이냐, 대체 가능한 직무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휴먼과 커뮤니케이션, 즉 인간적인 측면들, 인간을 향하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들은, 이 직업적인 측면들은 상당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기반 업무, 그다음에 대인 커뮤니케이션, 뭐 예를 들면 영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업을 챗 GPT라든지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하면 되라고 해서 거기 결과값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고객의 반응과 카운터 파트너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객 서비스, 고객의 클레임이라든지 고객의 이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상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어차피 AI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많은 기업들이 AI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뉴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회사 차원의 경영 인프라책이라든지 프레임 자체를 바꿀 거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기반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와 인적 자원의 리소스 투자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인적 자원들도 상당 부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새로운 직업 등에 대한 부분들의 등장 등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없었던 직무 같은 경우, 소셜미디어 매니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팟캐스트 프로듀서, 웹 모바일 개발자, 과거에는 없었죠. AI 기술들의 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되어 있는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즉 일자리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또 인간은 그 환경에 상당 부분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 진화되는 속도에 맞춰서 새로운 일자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일자리들이 생성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 역시도 일자리에 있어서 저와 마찬가지고 저희 미래 시대의 일자리가 과연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확답 자체가 기술의 예견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노동의 생산 노동 인구가 더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적자원 매칭 플랫폼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구인구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구직 구인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자리에 있어서의 미스매칭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선호도가 높은 직업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많은 구직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하지만 빙산 아래에 있는 수많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의 구직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최근에 제조업이라든지 지방소의 이제 소규모 소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도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사람들을 구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이라든지 단순하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을 못 찾고 있는데 근데 그 범위 자체가 더욱더 이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선호 직업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노동 인구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이거는 예측뿐인데 지금의 출산율 자체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다, 감소될 것인가 라는 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노동 인구가 과연 얼만큼 줄어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더 우선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직 구조 자체가 권한을 세그먼트화하고 슬라이스화를 해서 밑에 인파먼트를 내리게 되고 나선형 조직 구조에 이거에서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도제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한 형태로 조직 구조가 이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의사결정이 필요로 하는 직무 단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감소의 요소보다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의 많은 일자리들이 생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존하고 기업이 생산성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 구조 현상, 그다음에 HR 정책들을 굉장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의 미래 일자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현재의 인력 구조와 현재의 인구 구조와 또한 앞으로의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되는 진화되는 조직 구조의 방식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자리는 더욱더 새롭게 생성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고 형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AI나 데이터는 참고가 될 수 있고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만 결과에 책임지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미래 환경은 사람의 본연적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의 끊임없는 무한 생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래의 핵심 문제는 이러한 AI 기술과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를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로직적으로 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인재상에 대한 개념 자체는 변화될 것이고
조직의 구조도 변화될 것이고 리더십의 모습도 변화될 것이고 그것을 다 넘어선 그러한 인적 자원들을 잘 양성하고 육성하고 채용하고 조성되어 있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저희 짧은 지식이나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아주미디어 그룹이 2023 신입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